자, 지금부터 오늘 4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은 수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조회 및 검색하기입니다. 데이터 추출하기죠. 그 빅데이터 처리할 때도 추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또 목표죠. 하나의 목표죠. 추출이라는 건 걸러낸다 이 말, 필터링 한다 이 말이죠. 내가 필요한 굉장히 많은 기본 레코드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자. 그리고 또 가공을 하자는 거죠. 가공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한 3장 전까지는 뭐 전처리니 이렇게 뭐 이렇게 잘라내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했으면요. 어, 이제는 가공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4.1절 하고요. 4.2절까지 할 겁니다. 4.1절에 그 내용을, 자, 목소리 잘 들립니까? 중간에 한번,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책 보고 여러분 하려면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이게 책도요. 이렇게, 어, 정독하다 보면 한 두세 페이지 읽다가 그냥 이제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4.1절에서 일단 먼저 처음 그러니까 설명 듣고 안 되는 부분은 동영상이나 어,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1절의 그 결과는 우리 125페이지 나와 있다시피 우리 매출, 상품 비출고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 채우는데 키는 이 단가표 있죠, 단가표. 단가표를 보고 클릭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지체됐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가표를 보고요. 단가표를 보고 상품 내역에 코드 있죠. 코드에 있는 품명을 채워넣는 겁니다. 품명과 코드를 보고 품명과 어, 또 그리고 매입 단가. 여기 보면 또 규격도 있죠. 그 규격도 가져오겠다는 코드를 보고. 여러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식이거든요. 테이블이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테이블 있고 단가표를 따로 그러니까 참조표를 따로 둬야지 데이터 중복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우리 상품 코드 없이 여기에 품명이나 코드 없이 품명이나 규격을 그대로 예를 하드디스크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게 되면 하드디스크 하나는 문자열 자체도 길지만요. 그 만약 하드디스크를 SSD 디스크로 바꾼다 하면 모두 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는 보통 이렇게 참조표를 가지고 다른 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R이나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여기다 넣겠다 이거. 가장 그 대표적인 함수가 이제 VLOOKUP과 lookup 함수인데요. lookup 함수인데 VLOOKUP 버티컬하게 자, 목표는 뭐다? 여기 코드표를 보고요. 코드표를 보고 품명과 규격을 가지고 규격과 단가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단가를. 그래서 룩업을 하는데 이 룩업이 우리 찾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세로로 뉘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이제 버티컬하다. 버티컬. 그래서 VLOOKUP, 버티컬 룩업이다. 그래서 VLOOKUP이라는 걸 씁니다. 그와 뉘어져 있는 형태의 표에서 찾는다. 그러면 HLOOKUP입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시험이 나오죠. 자기 시험에도 나오고 반드시 나옵니다. 룩업 밸류. 우리가 이제 수기로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룩업 밸류. 키가 제대로 안 눌리네, 지금. 네, 지금 렉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트워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녹화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안 되면 녹화를 이제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VLOOKUP 하고 lookup value 그죠? 하고 테이블. 자, 테이블도 이제 여기 단가표에 원래는 찍고 이렇게 와서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럼 단가표를 찍어보세요. 단가표를 찍었어. 그러니까 여기 주소 표시줄이 수식 입력줄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단가표, 느낌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찾을 때는 칼럼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표 전체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찾겠다 이 말이야. D23에 있는 코드가 있죠. 그 코드를 이제 상품 코드 표에서 본다. 단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를 선택할 때 첫 번째 열에 찾고자 하는 값들이 있어야 됩니다. 룩업 하려는 값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첫 번째를 이렇게 반드시 선택. 만약 앞에 다른 열이 있다 그러면 그 다른 열은 생략하고 해야 돼요. 다른 열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품명을 넣을 거죠. 그죠? 품명이 하나, 둘, 두 번째 열이 있죠. 두 번째 열, 2라고 이제 칼럼 인덱스 넣습니다. 자, 네 번째 인자가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데 네 번째는요. 뭐 true, false 예전에는 이걸 외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툴팁으로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rue라는 얘기는 유사일치다. 우리 뒷부분에 할 건데 오름순으로 또는 내림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어떤 구간에서 그걸 찾는 것이고요. 정확히 일치, 코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 정확히 100일, 100일, 상품 코드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거든요. 정확히 일치되는 걸 찾는다. 정확히 일치입니다. 반드시 이제 false를 넣어줘야 됩니다. 생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false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302, 단가표에 302가 이제, 302 보니까, 복사용지 A4 맞구나. 그죠? 맞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여기도 우리 식이 좀 복잡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습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다시피, 이 선택해서 이걸 갖다가 상품 단가표로, 아니면 단가표 하든지 아니면 상품 단가표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면 좋죠. 상품 단가표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책에 상품 단가표 시트에서 이제 그 상품 목록이라고 이름을 해놨네요. 상품 목록, 저는 단가표로 했으니까 상품 단가표로 나가겠습니다. 이 126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상품 단가표로 이렇게 넣어서 식을 앞으로 이제 이 한번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상품 단가표 수식 이렇게 넣는 것보다 이렇게 넣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품 단가표란 이름으로 그죠? 단가표란 이름을 이렇게 적게 되면 훨씬 식도 명확해지죠. 규격도 마찬가지죠. 규격은 아까 표에서 몇 번째 있었냐면 세 번째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규격이 세 번째 있었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규격은 바로 여기 붙여 넣습니다. 그죠? 뭐 바꿔주면 되죠? 세 번째 칼럼이 세 번째 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네. 또 마찬가지. 자, 규격은 권 맞습니까? 네, 권이 나오는 거 맞고요. 다음에 이제 입고 상품 입출고 내역인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매입 단가 수량은 이제 여기 나오는데 매입 단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수량 1에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매입이라는 얘기고요. 수량 2에 값이 있다는 것은 매출이단 말이에요. 매출. 다른 데서 이제 어, 이거는 참고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는 이제 매입 사들이는 거죠. 사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입 단가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룩업이죠. 이렇게 룩업이다. 룩업인데 매입 단가 값은 어디 몇 번째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칼럼에 있어요. 단가표를 보면 나오죠. 자, 단가표는 우리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은 126페이지 보면 단가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단가가 네 번째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이제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수량이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로면 매입 단가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자 이 말이야. 어? 0이 나와야 되죠, 그죠? 수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입 단가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if를 넣어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if 바깥에 씌워주면 되죠. if 해서 수량 이것이 이제 G20 잘못됐다. 스크롤이 되어버렸네요. 다시 수식이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수식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밑에 복사할 거니까 D23이 아니라 어쩐지 좀 이상하다. D23이 아니라 D5죠. D5 책에도 D5로 되어 있고요. D5고 분명은 두 번째 칼럼이고요. D5입니다. 자, 제가 밑으로 스크롤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스크롤. 자, D5로 하고 자, 두 번째 규격은 똑같이 하면 된다 그죠? 똑같이 해서 자, 여러분하고 아마 처음에 잘못 나왔을 텐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네. 자, 그래서 새 3으로 넣어주고요. 12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됐죠? 매입 단가도 제가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D23이 아니라 D5로 돼야 되고, 그죠? D5로. D5입니다. D5. D5고 칼럼은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 단가는 아까 이제 if로 이렇게 하는데, 그죠? if. 조건이 뭐, 수량이 제로가 되면 이것이 G5가 0이면 표시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룩업에서 그 단가를 가져와야 되죠. 단가를 가져온다. 단가는 하나, 네 번째 칼럼에 있었죠. 네 번째 칼럼. 자, 이 내용 127페이지 03에 있습니다. 03에 위에 단락 쪽에 중간 위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빠른 학생은 일단 여기 그 책에 있는 것도 보고 제 진행하는 것도 보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품 목록에 4고요. 근데 뒤에 우리 0이라고 넣어놨죠. 저희는 우리 false라고 넣었는데 false 예전에 이제 우리 그 2010 버전하고 똑같이 쓰는 것인데 요새 false 대신에 0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false 대신에 0을 넣어도 된다. 자, 제가 조금 아까 뒤에 녹화 문제 때문에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뭐 잘하는 학생은 따라오겠습니다. 처음 하는 학생은 너무 빨리 진행돼서 못 따라오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좀 펼쳐놓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매입 단가 할 때 이제 여러분 이제 매출도 똑같이 해주시면 몇씩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사만 해주면 되죠. 자, 옆에도 이제 매출할 때 똑같이 나올 거니까요. 네, 괄호가 빠졌죠. 괄호가 빠졌죠. Vlookup 이퀄 들어가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럼 매입 금액은 수량 곱하기 이제 매입 단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입 단가 0이면 여기 또 표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액은 10%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0%를 하는데 어, 소수점은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위는 올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단위를 올리자. 소수 자리는 올리자. 보통 그러니까 라운드 이렇게 올리는데 라운드가 반올림이죠. 반올림이거든요. 라운드도 라운드업 있고 라운드 다운 있고 라운드가 있습니다. 라운드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버림, 라운드는 그냥 반올림 이렇게 되는데 매입 금액의 10% 곱하기 10%래. 기본식은 이건데 여기서 이제 소수 이하를 버리자 하면 이렇게 0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수식은 127페이지 아래쪽에 그림으로 있죠. 초록색 박스, 초록색 글자로 그림 안에 되어 있습니다. N5에 들어갈 것은 N5가 아니라 이제 J5에 들어갈 것은 라운드 5의 I5 곱하기 여기는 나누기 10 했네요. 곱하기 10%도 똑같습니다. 나누기 10.
숫자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0 하면 이제 반올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위까지 표시됩니다. 근데 보통 1원 단위까지 하지 않고 1원은 버리고 10원 단위죠. 그리고 우리 요새는 1원짜리 안 쓰잖아요. 그죠? 자, 그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1원을 버리고 10원까지 표시하는 건 마이너스예요. 1이라고 적으면 어떻게 되죠? 1. 라운드에서 소수 첫째 자료에서 반올림해라.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둘째 자료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하면 원단위 절삭이 되는 거죠. 원단위. 원은 버려버리고. 근데 보통 원 올림하면 우리 고객들 기분 나쁘지? 10원 먼저 좀 주는 것도 그죠? 대기업 통신회사나 이런 데 보통 버리잖아. 그지? 버림할 때는 라운드 다운 되죠. 라운드 다운. 보통 우리 그 명세서에 나오는 거는 라운드 다운 해가지고 저렇게 절삭 마이너스 1 한 거죠.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이제 라운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량 2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매입입니다. 나중에 쭉 복사하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복사하면 되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쭉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핸들에서 복사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그죠? 복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좌측에까지 다 복사가 안 되는데, 왜냐면 중간에 제가 시계에 값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자, 알겠어. 일단 밑에 그냥 복사만 해주면 돼요. 자, 복사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쪽 부분 보니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단가도 제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게 제로 되어 있는 것은 시기 계산이 안 됐죠. 또 반대로 이제 이쪽에 매출 같은 경우는 아까와 똑같이 하는 거죠. 매출 단가는 아까 시가하고 똑같죠. 이 시가하고 비슷하게 적는데, 그죠? 이 시가 그대로 적는데 비슷하게 적는데 V루컵을 하는데 코드표 그대로 보는 거 맞고요. 맞고 매출 단가는 아까 이제 if를 써서 하는 이식하고 똑같죠. 이식하고 똑같은데 뭐만 다르게 여기 G5를 참조하지 않고 자, 이식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죠? 복사해서 매출 단가는 이렇게 적고 G5 대신에 뭐를 적어주면 됩니까? K5 이렇게 이것만 바꿔주면 되죠. 이게 바꿔서 상품 단가표를 가져와서요. 수량하고 이제 곱해주면 돼. 그렇죠. 수량하고 곱해주면 되죠. 매출 단가하고. 그 식이 1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식이. 자, 이게 비어 있으니까 0이죠. 표시가 안 됐습니다. 서식에서 이제 이게 표시 안 되도록 숫자 서식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금액은 수량 곱하기 매출 단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12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세액은 똑같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밑으로 쭉 복사하면 여기서는 보일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보입니다. 세액은 매출 금액 라운드하고 그죠? 라운드하고 매출 금액 곱하기 10% 하고 소수 이하 한 자리 세라. 답은 다 127페이지 나와 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룩업입니다. 키는 룩업입니다. 그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 다 계산이 됐죠. 밑으로 내려갔는데 아까 우리 중간에 여기 이제 계산을 하다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복사가 안 됐습니다. 그죠? 지금 영역이 이쪽에 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에 여기도 또 제 비디오가 나오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얘가 지금 자꾸 이쪽을 비디오는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서 보여서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쪽 영역에 줄여서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녹화 영상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등급표, 적성검사 등급표 만드는 부분으로. 자, 이 부분 제가 키는 이겁니다. 룩업이에요. 룩업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좀 룩업이 키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성검사표. 자, 여기서 뭘 하라는 거냐면 완성 시트 128페이지 나오다시피 등급표를 만듭니다. 0에서 60 이렇게 쭉 만들고요. 그래서 0에서 5등급, 등급하고 합격 여부도 이제 체크합니다. 합격의 조건은 70점, 합격 여부 1차 시험 점수 및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다. 그건 우리 이제 if를 사용하면 되겠죠. 일단 등급표인데 왜 이거 또 갑자기 나오냐? 룩업입니다. 룩업인데 0에서 60까지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그죠? 우리 학점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다. 그래서 그리고 0에서 59점까지면 5등급이고요. 60에서 69는 4등급이다.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질 때는 이렇게 이제 넣어줍니다. 0, 오름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룩업을 사용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레인지 룩업이 추루가 되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추루가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90 하고 5등급 자 엑셀에도 이렇게 두 개만 넣어주면요 4등급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복사하면 자동 채우기가 되죠. 자동 채우기가 됩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여기에 뒤에 물결물이 넣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그치? 이 5등급이라는 얘기는 0 이상 60 이하일 때 5등급이다 이 말이에요. 60 이상 70 미만 70 포함되는 게 아니죠. 60에서 69까지는 4등급이다. 여기 등급을 넣자 이 말이죠.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룩업을 쓰려면 0, 1, 2, 3, 4에서 100까지 다 적어놔야 되죠. 근데 구간을 넣어놨잖아. 0부터 60, 60부터 70, 60부터는 실제 69, 70부터 79 이렇게 돼 있다. 그 표를 먼저 이렇게 오름순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시험 치면 많이 틀리는데 오름순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등급표를 만들어서 이제 등급을 구한다. 표를 보고 구하는 거죠. 이제 등급표가 있으니까 등급표. 여러분 이런 거 다 나중에 우리 선거에도 이번 선거에도 21대 총선에서도 봤지만은 이렇게 분포도 하잖아요. 그지? 통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뭐야? 분포도 또는 이제 히스토그램이라 그러지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럼 구간에서 뭔가 찾아내자. 여러분 우선 빅데이터 제목은 빅데이터입니다만 나중에 R이나 파이썬으로 할 때도 다 이런 함수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간을. 물론 여기는 우리 직접 비주얼하게 구간을 만들었습니다만은 파이썬 R에서는 직접 구간이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코딩하기는 힘든 거죠. 근데 그 개념은 똑같다 이 말이야. 자, 앞에 안 되는 학생들은 일단 집어치우고 다시 적성검사 시트로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 구간이 VLOOKUP이죠. 밑으로 뉘어져 있죠. VLOOKUP이다. 0에서 60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죠. VLOOKUP. 뭘 보는 거다? 평균을 보죠. 평균. 평균을 본다. 평균이 이제 여기 E4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등급표라고 먼저 만들어 놓을까요? 이렇게 복사해서 이 부분을 이름표로 해서 등급표로 만들겠습니다. 등급표라는 이름으로 만든다. 등급표 만들고 등급표라는 이름으로 수식 이름을 등록해 놓고요. 등급은 VLOOKUP이다. 평균을 보자. 평균 E4를 보자. lookup 밸류는 E4다. 여기서 등급표 바로 입력해도 되고 드래그 하게 되면 등급표라고 자동으로 이름이 붙게 됩니다. 칼럼 인덱스다. 등급은 0, 1 두 번째 칼럼에 있다. 자, 키는 이거다 이거죠. 아까 우리 할 때는 네 번째 인자가 false나 0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유사일치다. 유사일치. true가 돼야 된다. 유사일치의 원리는 뭐냐면 lookup 밸류 여기 E4에서 이제 lookup 밸류를 여기서 찾는데 이 값을 넘는 그래서 이 값을 넘을 때 가장 가까운 값 등급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79.5다. 그럼 79.5 이 값을 넘는
79점 이거죠. 79.5를 넘지 않는 가장 큰 값, 넘지 않는 가장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79.5다 그러면 79.5를 넘지 않는 게 70이죠. 여기서 가장 큰 값 70이죠. 그래서 70이라는 값이 이제 구간값으로 구해지는 겁니다. 자, 키는 true다. 정확히 일치가 false가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많이 물어보는데 또 시험에도 많이 틀립니다. 의외로. 구간값일 때는 true다. 네 번째. 맞죠? 그럼 98.5다. 1등급이구나. 90점 이상 되는 거는 1등급이다. 98.5보다 가장 작은 98.5보다 작은 가장 큰 구간의 값. 이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구간에서 98.5를 넘지 않는 가장 큰 구간의 값. 1등급. 제가 뭐 똑같은 말을 했나? 하여튼 뭐 이렇게 그 구간 값 있죠. 여러분 우리 그 실드 값이라는데 플로어 값이죠. 플로어 값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등급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 여러분 이제 생략하거나 생략해도 뭐 자, 생략이나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요. 이렇게 폴스를 넣었단 말이에요. 폴스 넣었어. 그럼 not available로 넣어줘. 왜냐면 98.5라는 게 여기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치되는 98.5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을 그 넘지 않는 가장 큰 값, 이 값을 넘지 않는 가장 큰 값은 9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true를 해줘야 된다. 자, 합격 여부는 자, 그 값이 그 내용이 true나 아니면 1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129페이지에 그렇게 이제 우리 교재는 1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합격 여부를 할 때는 조건이 뭐죠? 1차, 2차하고 평균이 모두 다 70점 이상이 된다. 우리 여러분 보통 자격 시험은 어떻게 되죠? 60점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꽈락이 40점 이상 뭐 이런 국가 시험 그런 경우 많은데 자,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우리는 다 70점 이상이어야 된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방법대로 하면 1차도 90점이 넘고 2차도 70점이 넘고 평균도 70점이 넘느냐 이렇게 하려면 뭐뭐하고 하는 걸 해야 되죠. 뭐뭐하고라는 걸 뭐 쓰냐? and라는 걸 써야죠. 우리 조건 논리 연산자 and를 써야 됩니다. 논리 연산 뭐뭐하고 그 뭐 이것도 70점 이상이고 and 되는 조건을 모두 콤마해서 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또 70점 이상이고 이것도 7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 4도 70점 이상이냐 이 end죠. 이 end. 그럼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true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이제 바꾸려면 바깥에 if를 씌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ue 맞죠? 합격 맞죠? 쭉 해보면 true, false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true, false 대신에 값을 바꾸자면 if를 바깥에 씌워주면 되겠다. 네. 서우연 지금 아직 술 안 깨가지고 자고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보니까 술이 많이 취했던데 새벽까지 달려가지고 그지? 우연아 일어나 나갔네 우연히 켜놓고 아닙니다. 어, 깨고 있나? 어? 네. 아닌 것 같은데 너 엎드려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 뭐 믿을 수밖에 없다 그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연하고 좀 더 이해하고 싶지만은 진행하겠습니다. 합격 불합격 엔드고요.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 이게 만약에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쭉 비교할 게 많다. 그리고 이제 구간이 이런 식으로 70점 이상이다 하면 다른 방법은 뭐냐? 맥스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다. 맥스를 써서 하면 이 구간 이렇게 하지 않고 응? 이 구간을요. 엔드 하지 않고 조건이 많잖아요. 그지?
그러면 맥스 또 옆에 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맥스를 써가지고 민 쓰는 거죠. 민 최소 점수가 엔드 하는 조건이냐요. 이렇게 민 1차부터 평균까지 쭉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죠. 그죠? 평균 이 4까지 이 4까지 해서 이 민 값이 70점 이상이냐 이렇게도 똑같죠. 그죠? 1차, 2차 평균에서 70점 최소값이 70점 이상이면 다 세 개 다 70 이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돼야 되는 칼럼 값이 많을 경우는 이제 민을 쓰는 게 식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늘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합격 조회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그 우리 뭐 찾는다 하는 함수 중에 인덱스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 130페이지에 보면 인덱스와 매치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뭔가 이제 아까 룩업은 뭐 어떤 값을 가지고 찾는 거고 인덱스는요 좌표 값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자, 행렬 좌표 값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볼까요? 적성검사 여기 가서 인덱스 복잡한 함수는 아닙니다. 인덱스는 첨자 가지고 뭘 하자 이 말이죠. 인덱스가 뭡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나 여러분 지금 학번 이런 게 다 인덱스죠. 첨자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이런 게 다 인덱스다. 그래서 행렬이죠. 자, 처음에 여기 어레이나 인덱스는요. 어레이나 레퍼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로 되어 있을 때 어레이고요. 레퍼런스는 이런 식으로 열만 있을 때 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툴팁 떠죠 밑에. 그러면 로넘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칼럼은 생략. 그러니까 공이 보면 이렇게 로넘 칼럼은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행렬을 주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행 2열의 값을 구하고 싶다면 1,2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인덱스 값 준다 이 말이에요. 인덱스 값 주자. 그럼 1행 2열 여기서 1행 2열은 뭡니까? 1행 2열 98점이죠. 김별님의 2차 시험 문법. 어? 이제 이거 인덱스고요. 그 다음 매치라는 함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은 인덱스 매치를 가지고 우리 뭐 찾고자 하는 값을 찾아냅니다. 룩업은 조건이 어떻게 되죠? 조건이. 첫 번째 열에 찾고자 하는 값들이 있어야 되죠. 룩업이. 아까 다시 복습해 보면 룩업은 첫 번째 열에 찾고자 하는 상품 코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이름 정의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상품 단가표에서 첫 번째 열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 중간에 이게 코드표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더라도 인덱스와 매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매치. 자, 매치는 말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 몇 번째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매치. 예를 들어서 이 이제 그 만약 수험표를 볼까요? 수험번호 102번이 자 이게 룩업 밸류입니다. 102번이 룩업 어레이 수험번호에서 자 수험번호 이렇게 수험번호를 선택해 줍니다. 아니면 이거 이름 정해 주면 좋겠죠. 이것도 나중에 자 여기서 룩업 어레이 여기서 몇 번째 있느냐를 찾는데 이것도 세 번째 인자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정확히 일치입니다. 0. 뭐뭐보다 작은데 가장 가까운가? 뭐뭐보다 큰데 가장 가까운가? 1과 마이너스는 각각 고를 때 이제 찾는 겁니다. 근사값을 찾을 때. 근사값을 찾을 때는 1이나 마이너스 1이고요. 우리 코스는 대부분 다 거의 99%가 0입니다. 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102번이 저기서 몇 번째 있냐? 두 번째 있다. 이렇게 매치되는 몇 번째 매치되는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엑셀에도 이런 함수가 많듯이 보면 R이나 파이썬 이런 그 빅데이터를 하기 위한 그 코딩 있죠. 코딩 할 때는 복잡한 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새로운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때 이렇게 나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함수들을 잘 쓰는 사람들. 엑셀은 이런 함수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 함수들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엑셀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건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근데 이 함수들도 내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라는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급 과정이고.
개념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엑셀도 하나의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조회할 때 뭘 하겠다는 거죠. 조회할 때. 자, 우연히도 잠깐 쉬어야 되니까 우리 이거 마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동영상을 잘라서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해요. 요거 마치고 그럼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105번이 1차 시험은 뭐고 2차 시험은 몇 점이고 이걸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수험번호 입력하기인데 자, 우리 교재에는 수험번호 입력을 직접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직접 넣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 선택해서 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선택해서. 이거 뭐죠? 선택해서 넣자 이게 뭐죠? 선택해서 넣자. 그게 이제 유효성 검사잖아요. 우리 교재는 없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정의를 해놓으면 편하지. 이렇게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컨트롤 A 눌러서 칼럼 이름까지 다 넣고요. 수식에 가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하게 되면 수험번호, 이름, 1차, 2차 이런 게 다 만들어지죠. 그지? 이름으로. 이름이 등록됩니다. 그죠? 첫 택만 만들어. 오른쪽, 왼쪽 열이 필요 없고요. 첫 택만. 수험번호, 이름 다 만들어져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수험번호, 이름,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앞에 언더스코어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엑셀에서는 언더스코어가 자동으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일단 우리 수험번호 들어가 있다. 수험번호 선택한 수험번호, 수험번호 이름 선택한 이름 하니까 이름 선택이 되죠. 그럼 이제 유효성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선택해서 데이터에 우리 첫 번째 제안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해보는 겁니다.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에 보면 맞다 이 빠져 있다 여기 빠져. 아 네네. 미안합니다. 어딨나 지금 유효성 검사가? 네. 이게 이제 그 버전하고 조금 다른데요. 어디 있습니까?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에 있습니까? 다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거 화면을 도구 상자를 이렇게 좀 펼쳐놔서 있죠?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네 여기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여기 보면 2000 우리 그 원드라이브 여기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나누기 보면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B5세를 선택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해서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지금 현재 모든 값돼 있는데 정수 예를 들어서 점수다 그러면 0, 10, 0,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결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 방안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 목록에서 내가 목록에서만 값을 넣도록 하자. 목록에. 아까 그 이름을 이제 수험번호 이퀄해서 수험번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죠. 만약에 내가 이제 예, 다른 목록을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면 이퀄 빼고 그 문자열을 뭐 콤마 뭐 콤마 콤마 이렇게 콤마로 해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퀄 수험번호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수험번호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넣게 되면 수험번호가 쭉 리스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목록으로. 자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1차 선택해서 1차 값이 뭐냐 그 룩업 하려고 하니까 자 방법 첫 번째 방법 뭐죠? 첫 번째 방법은 룩업을 쓴다 그러면 수험 번호가 있기 때문에 VLOOKUP 쓰면 되죠.
VLOOKUP 써도 됩니다. 그죠? VLOOKUP. 우리 책에는 이제, 자, VLOOKUP에서, 이렇게 찾고자 하는 값을 선택하고, 아까 앞에 이름 적성검사표를 안 만들어놨네. 적성검사를 이렇게 쭉 선택하면 되죠. 이게 안 따라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룩업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해서, 콤마. 1차 시험은 1, 2, 3, 세 번째 열이 있잖아요. 세 번째 열이 있고, 정확히 일치. 정확히 일치니까 false 이렇게 합니다. 안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68, 105번에 적성상수 68 이렇게 나옵니다. 68 나오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 방법 쓰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도 이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름 여기서 찾는다. 이름, 이걸 일자 찾는. 이것도 룩업으로 가능하죠. 왜냐하면 선택할 때 룩업 찾을 때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룩업 어레이를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첫 번째 열에 와야 되니까. 어? 첫 번째 열에 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자, 이거 뭐 위에 거 두 개 다는 룩업을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름이나 수험 번호 이전에 1차, 2차 평균값이 만약에 A열 앞에 있단 말이에요. AB열 앞에 있다. 그럴 경우는 근데 표는 수정을 못한다. 할 때는, 어, 인덱스를 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덱스와 매치를 쓴다. 인덱스 매치로 한번 바꾸세요. 그러니까 룩업으로 안 되는 거는 인덱스 매치를 써라 이 말입니다. 인덱스 뭘부터 찾아야 돼? 우리가 찾을 때 105번, 105예요. 어? 어, 적성검사에 105는 이렇게 있고, 다섯 번째 행에 있구나. 그 다음에 1차는 어디에 있어요? 1차는. 1차는 세 번째 열에 있단 말이에요. 5행 3열이잖아요. 1차는 3열. 그럼 이걸 먼저 수험 번호를 찾는 게 우선순위죠. 그죠? 수험 번호를 찾자. 그러니까 5행 3열이잖아. 5행 3열. 5행 3열. 먼저 이걸 그냥 쭉 우리 이름을 정해 놓자고요. 나중에 식이 간편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와 좀 다르게 이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수험표, 수험표. 자, 앞으로 이름 줄 때도 이렇게 이제 행렬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칼럼이 없는 경우는 뭐 레퍼런스 어레이 이런 거고요. 칼럼까지 같이 포함하면 뒤에다가 DB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수험 DB 만약에 수험 번호까지 다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 이렇게 DB는 칼럼 이름까지 포함된 거는 DB다. 데이터베이스. 우리는 칼럼 이름까지 포함 안 했죠. 그러니까 수험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회할 때 우리는 5행 3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인덱스 가지고 그냥 바로 하드 코딩해서 바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하드 코딩 한다는 걸 바로 집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수험표 하고 1행, 이제 5행 3열이죠. 5행 3열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처럼 68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5행 3열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5행 1005가 5에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찾습니까? 1005가 5에 있다. 1005가 5에 있다. 1005가 5행에 있다. 매치죠. 이 부분을 매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매치. 바로 적겠습니다. 매치해서 lookup value 이걸 찾는다 말이에요. 이거를 lookup array 아까 이름을 아까 정해놨죠. 수험 번호라는 이름으로 lookup array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이름 정의를 해놨어요. 수험 번호 하고 매치는 반드시 일치 0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5는 찾았잖아. 5. 이렇게 하면 5거든요. 5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식을 밖으로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죠? 수험 번호 일치한다. 엔터. 아까 68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열 1차, 2차 등급 이런 걸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직접 한다면 뭐 1, 2, 3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목표는요. 식을 하나 만들어서
항목 다 복사해서 넣고 싶은 겁니다. 일단 그거는 좀 이따가 바꿔보기로 하고, 자, 3열 1차 이것도 찾아야지. 1차. 그럼 1차 3열을 우리가 직접 넣는 것보다 이게 여기서 몇 번째 열에 있느냐. 음? 그럼 이것도 매치죠. 이것도 매치 써야지. 여기서 찾아야지. 여기서 찾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이름을요. 우리 이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쭉 선택했습니다만 이름 정의해서 사용합시다. 그래서 이제 수험 표 컬럼 이런 식으로 수험표 언더스코어 아니면 수험표 언더스코어는 치우고 뭐 이렇게 수험표 컬럼 이름 컬럼 음? 컬럼 이게 나중에 8, 9장에서 기초과정만 합니다만은 거기도 보면 테이블에서 컬럼 이름을 가져와야 되는 거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뭘 찾아야 돼. 예? 그러니까 수험표 컬럼이라는 이름으로 수험표 컬럼 이렇게 주고요. 그럼 수험표 컬럼에서 1차가 몇 번째 있느냐 이거 찾으면 되죠. 어? 하드 코딩 된 거 우리 직접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또 마찬가지 매치 한다. 매치. lookup value. 자, 1차 이것이 어, 수험표 컬럼 이렇게 이름 줬죠. 컬럼하고 정확히 일치. 이렇게 하면 1차 완성입니다. 1차 완성. 자, 우리 책에는 성적표라고 해놨네요. 저는 우리 수험표라고 해놨고 성적표라고 해놨고 네.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그 수험표 컬럼이라 하지 않고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수험표 컬럼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를 옆으로 복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복사해서 한번 식을 만들었잖아요. 학급 도착 1, 2, 3 등 이렇게 있으니까 어? 복사하고 싶다. 그럼 일단 B 매치 이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그대로 복사해야 되니까 위아래 하든 하여튼 칼럼 하든 칼럼만 고정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밑으로 복사할 건 아니니까 F4 눌러가지고 행렬 절대로 해주면 되고요. 그죠? 다음 C4 같은 경우는 C4 옆으로 복사할 때 칼럼이 고정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대로 주면 됩니다. 어차피 아래로 복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행으로 복사할 일이 있으면 이제 행 절대로 해줘야 됩니다만은 행 상대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도 우리 책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 행번호 앞에만 달러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그죠? 수험표 컬럼 이렇게 이제 이름 줬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옆으로 복사해주면 되죠. 옆으로 복사해주면 그 이름을 등급 합격 여부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키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부가적으로 여기서 저 인다이렉트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인다이렉트. 자, 내가 여기서 이 식을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 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밑에 이름으로 찾기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뭐 여기서 인다이렉트 쓸 필요 없습니다. 수험 번호 대신에 이름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름 이렇게만 바꾸면 이렇게 바꾸고 이 식을 갖다가 여기 이제 예, 찾고자 하는 값으로 바꿔주고요. 절대 주소 바꿔주고 바꿔주면 되죠. C4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찾아서 행본 앞에 바꿔주면 되죠. 그게 133페이지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줘도 상관없어. 여기까지만 해줘도 돼. 근데 좀 부가적으로 인다이렉트라는 함수를 넣어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복사를 쭉 해야 되는데 예? 이 수험표 이 자체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 식은 아까 이렇게 해서 수험표 이렇게
수험표에서 찾는데 어, 이 수험 번호로 찾겠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수험 번호, 수험 번호. 근데 여기서 이제 수험 번호를 하지 않고 아니 돼 있고 여기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 되어 있죠. 열 이름은 다르지만 이름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두 개만 작성할 경우는 수험 번호, 이름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이제 어떤 값을 참조할 때 어? 자, 여기에 지금 J2셀의 값이 있어요. 10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적을 때 equal J2셀을 참조할 때는 J2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럼 100 참조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indirect라는 거는 뭐냐? 우회적 참조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코딩 프로그램 해본 학생은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인데 자, 대부분 안 했다는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자, 이건 다이렉트 참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이렉트 참조, 다이렉트. 바로 이렇게 있으면 J2셀을 바로 equal J2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했잖아요. 근데 이 J2셀을 이렇게 J2다 이렇게 이제 이게 주소잖아요. 그럼 이 주소를 보고 우회적으로 해서 이걸 찾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회적으로. 어? 얘는 바로 다이렉트로 찾아는 거고요. 그죠? 다이렉트로. 우회적으로 찾겠다. 얘를 가지고 자, 얘를 이제 이쪽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얘가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얘를 우회적으로 찾겠다. 이게 인다이렉트다. 인다이렉트. 이게 엑셀에서 좀 고급 기능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얘를 문자열로 보지 않고 얘를 하나의 참조 값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J2 하면 문자 1이잖아요. 그지? 그럼 J 인다이렉트에다가 J2를 넣게 되면 이게 주소가 되어버립니다. 어? 그럼 얘도 이제 100을 가르쳐. 얘는 다이렉트고 그냥 이퀄 하는 건 다이렉트 참조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거죠. 인다이렉트. 인다이렉트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처리할 때 보면 값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뭔가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수험 번호 이 부분을 우리 책에서는 바로 뭐냐면 인다이렉트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지? 근데 수험 번호를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험 번호. 자, 예를 들어 수험 번호 이름은 이렇게 돼 있, 이게 이름 아까 이름 정해놨습니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리죠. B4 문자리잖아요. 문자리니까 일단 절대 주소로 바꾸고 이 하게 되면 값이 이제 어? 그런 값이 없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문자열 수험 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참조 이 레퍼런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험 번호가 이름 정의해 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이제 인다이렉트로 해놔요. 인다이렉트. 시계 값으로 어? 시계 값으로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문자열을 참조 값으로 바꾸겠다. 문자열을 참조 값으로 바꾸겠다. 인다이렉트.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이렇게 이름으로 자기 따로 만들었죠. 그럼 인다이렉트 딱 해놨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수험 번호를 하지 않고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검색할 때. 여러분 이제 웹이나 이럴 때 저 쇼핑몰 같은 경우는 검색할 때 상품 이름으로 아니면 가격으로 이렇게 뭐 체크해가지고 하면 목록이 바뀌고 돼 있죠. 그것처럼 여기를 이제 수험 번호로도 하고 자 아까 유효성 검사에처럼 수험 번호 유효성 검사 목록을 해서 여기는 이제 수험 번호 또 뭐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으로 목록을 만들어 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이름 해놨단 말이야. 이름. 자, 물론 이 식도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놔야 되겠죠. 어디 로벨로가 나오겠지만은 이름이다. 그럼 이름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나라 하면 그렇죠. 이름 그렇죠. 여기도 유효성 검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풀어야 되지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유효성 검사를 풀고 유효성 검사를 없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든 값으로 하든지 이렇게 텍스트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이름을 이제 여기서 신나라로 하게 되면 아까 밑에 따로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참조할 필요 없이 신나라 하면 이제 신나라 값이 바로 구해진단 말이야. 인다이렉트 쓰게 됩니다. 인다이렉트. 식 굉장히 복잡해졌죠.
자, 이 식을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요 인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이해 못하는 학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자열을 참조값, 즉, 어, 셀의 주소값 또는 우리 이름, 레퍼런스 값, 이름이죠. 그러니까 뭐 이름 정의한 거 있잖아요. 이름 정의한 값으로 바꿔주는 게 인다이렉트입니다. 그죠? 그 앞부분에 좀 시간이 좀 지체돼서 4.1절은 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4.2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